고요한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큰 빛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매일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크린에 같은 단어를 입력합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행위가 되어버려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해 더 이상 질문조차 던지지 않습니다. 포르노그래피. 이 단어는 더 이상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숨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할리우드 영화 산업과 모든 프로 스포츠 산업의 수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인터넷이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정신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욕망을 억압할 때,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 본능을 수치심과 침묵 아래 묻어버릴 때, 그 본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억압된 것들은 가면을 쓴 채 뒷문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포르노그래피는 바로 그 가면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갈망을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투영하는 스크린인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무의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를 올가매던 수치심의 족쇄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사라진 그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이 싹 틉니다. 바로 자신의 욕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 말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3가지 아주 실용적인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이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을 때마다 촉발되는 심리적 반사작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 강박적인 끌림을 줄이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통제감을 되찾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것의 성적 에너지를 어떻게 더 깊고 더 현실적이며 더 인간적인 친밀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포르노그래피는 친밀감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영혼의 숨겨진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가리키는 하나의 신호이자 이정표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거울을 정직하게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집단적인 그림자까지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포르노그래피는 단순히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그들의 첫 번째 성교육 교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친밀감에 대한 대화가 부재하거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엔 너무나 어색한 분위기가 팽배한 문화 속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정직한 지도가 아닙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자극적인 이미지들이 그 침묵을 채우고 스크린은 욕망을 가르치는 대리 교사가 됩니다. 칼 융이 리비도를 설명했을 때 그는 결코 그것을 성적인 것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비도를 삶 그 자체의 원초적인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로, 연결로, 심지어 영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연료인 셈이죠. 하지만 이 에너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되지 못하고 지혜롭게 담아낼 그릇이 없을 때 리비도는 가장 빠른 배출구를 찾게 됩니다.
포르노그래피는 그 에너지가 아무런 저항 없이 내달릴 수 있는 가장 짧은 고속도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점차 이 고속도로를 친밀감이라는 풍경 전체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심리적 메커니즘은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날 때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 급증하며 거의 아무런 대가 없이 쾌락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몸은 깊은 유대감이 아닌 끊임없는 새로움을 갈망하도록 학습됩니다. 신경계는 지속적인 자극을 기대하도록 적응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은 거의 찾지 못합니다. 서서히 감정과 육체 사이의 자연스러운 리듬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성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배운 20살 청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흥분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배웠지만 다정함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행위의 기술은 알지만 다른 사람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이나 상대방의 침묵이 가진 경계를 존중하는 법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현실의 관계 속으로 들어설 때 그의 마음속에는 호기심뿐만 아니라 예곡된 각본 또한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왜 현실이 수년간 연습해온 환상과 이토록 다르게 느껴지는지 의아해합니다. 이것은 실패나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내가 부재한 상태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회가 자녀들에게 정직한 대화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할 때 그림자가 그 빈틈으로 달려들어 대신 그들을 교육합니다. 포르노그래피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교훈을 속삭이는 침묵의 멘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훈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더 깊은 갈증만을 남깁니다. 융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성찰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도피의 순간에 진정으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우리는 육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소비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우리는 친밀감을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분리의 기술을 배우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은 포르노그래피가 선한가 악한가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가치에 대해 어떤 숨겨진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크린은 단지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욕망이 기억되는 방식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한 걸음 물러나 우리 사회 전체를 바라보면 이 역설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유교적 전통을 중시하고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는 공식적으로는 성이 신성하고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바로 그 사회가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산업 중 하나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순은 사소한 디테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 집단의 그림자 그 자체입니다. 칼 융은 문화적 차원에서 억압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집단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다른 방식으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포르노그래피는 그 표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비밀리에 번성하는 것들을 위한 압력 밸브 역할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포르노그래피는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고 주장하는 가치와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 것 사이에 숨겨진 간극을 폭로합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야기는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포르노그래피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국가들에서 온라인 검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금지하는 곳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내며 이는 종종 수요를 더욱 부추깁니다. 밝은 고대서의 부정과 어두운 고대서의 탐닉. 이 패턴은 어디에서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욕망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문화가 도덕과 소비 사이에서 스스로를 분열시킬 때 그것은 집단적인 이중생활을 만들어냅니다. 의식적인 목소리는 한 가지를 말하지만 무의식적인 몸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는 긴장, 수치심, 그리고 결코 깨지지 않는 침묵의 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채워지지 않은 굶주림이 충족되고 있는가? 법과 금기, 그리고 대중의 수치심을 넘어설 만큼 강력한 갈망은 과연 무엇인가? 만약 우리가 그 굶주림에 정직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치유하는 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집단의 그림자는 우리가 거부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이미지들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을 표현할 것입니다. 포르노그래피는 왜 그토록 강력한 흡입력을 가질까요? 칼 융은 우리를 원형으로 안내합니다. 원형이란 집단 무의식 속에 살아있는 보편적인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 고대의 상징들은 특정 문화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위에서 이 원형들은 왜곡되었지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원형은 연인입니다. 본질적으로 연인 원형은 합일, 다정함, 다른 존재 속으로 녹아들고 싶은 갈망을 추구합니다. 순수한 형태의 연인은 아름다움, 애정, 그리고 연결의 신성한 신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포르노그래피 속에서 이 원형은 조각납니다. 연인은 존중받아야 할 영혼이 아니라 소비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두 번째 원형은 트릭스터입니다. 우리 문화 속 도깨비와도 같은 이 원형은 속임수, 변장, 그리고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것은 장난기 넘치는 영혼이며 금지된 것을 통해 얻는 스릴입니다. 스크린 위에서 트릭스터는 역할극, 금기시되는 시나리오, 그리고 사회 규범의 전복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것은 보는 이에게 일시적인 권력감과 규칙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맛보게 합니다. 세 번째 원형은 포식자 또는 그림자 형상입니다. 이 원형은 지배, 통제, 그리고 소유하려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언제나 폭력적인 것은 아니지만 타인에 대한 권력이라는 암시를 품고 있습니다. 포르노그래피 속에서 이 원형은 종종 반복을 통해 정상적인 것처럼 포장되어 우리 눈앞에 버젓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그것이 왜곡된 형태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연인, 트릭스터, 포식자. 이 세 가지 원형은 포르노그래피가 왜 그토록 자석처럼 느껴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들은 인간 상상력의 가장 깊은 층, 인터넷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안에 존재해온 고대의 각본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단지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온 고대의 이야기에 가닿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심리적 선택은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포르노그래피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뇌와 몸을 재구성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움이 도파민의 급증을 일으키고 그것은 마치 살아있음 그 자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복되면서 같은 이미지는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뇌는 더 강한 강도, 더 많은 다양성, 더 큰 충격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환은 중독과 싸워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합니다. 쾌락의 약속은 빠른 보상으로 이어지지만 뇌는 역치를 높임으로써 적응합니다. 곧 한때 스릴 넘치던 것이 평범해집니다. 보는 이는 점점 더 높은 자극의 사다리를 오르지만 충족감은 오히려 약해집니다.
몸은 불꽃놀이를 기대하도록 학습되지만 영혼은 더욱 공허해집니다. 현실의 관계 속에서 그 대가는 눈에 보이게 됩니다. 실제 파트너는 스크린의 끝없는 새로움에 비해 덜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의 순간들은 너무 느리고 너무 조용하며 너무 취약하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의 몸과 함께 현재에 머무는 대신 마음은 편집된 환상의 이미지로 되돌아가 방황합니다. 그 결과는 거리감, 혼란, 그리고 종종 양쪽 모두가 느끼는 조용한 슬픔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몸과 정신 사이의 깊은 분열의 증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포르노그래피는 친밀감 없는 강렬함, 현존 없는 자극을 제공합니다. 신경계는 이미지를 쫓도록 조건화되는 반면 마음은 그곳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연결을 갈망합니다. 그림자는 신성한 것을 가져다가 단순한 행위로 격화시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대가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위한 자각입니다. 스크린 앞에서 보낸 1시간은 단순히 잃어버린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경계가 사랑 그 자체에 반응하는 방식을 미세하게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융은 그림자가 파괴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잘라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인식 속으로 가져와야 할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포르노그래피는 적이 아니라 에너지가 흐르고 싶어 하지만 반복에 더대 갇혀버린 곳을 보여주는 신호이자 거울입니다. 과제는 억압이 아니라 변환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름 붙이기입니다. 숨기기보다 당신을 자극하는 패턴을 적어보십시오. 그 표면 아래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외로움인가요? 지루함인가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말할 수 없다고 느꼈던 것에 언어를 부여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을 무의식의 어둠에서 의식의 빛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름 붙이기는 비밀의 주문을 깨뜨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담아내기입니다. 이것은 종종 더 큰 반발을 부르는 갑작스러운 금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충동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충동 파도타기라는 수련법을 사용합니다. 충동에 즉시 복종하는 대신 그것을 지나가는 파도처럼 바라보며 그저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담아내기는 당신이 더 이상 자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선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변환하기입니다. 융은 리비도가 단지 성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에너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동을 이끄는 바로 그 강렬함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최고조에 달하는 바로 그 순간 음악을 듣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변환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정신에게 에너지가 붕괴하는 대신 확장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관계 맺기입니다. 친밀감은 현존, 호흡, 그리고 허락을 통해 천천히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파트너와 함께 성적인 접촉 없이도 몸의 감각을 묘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호흡의 리듬을 맞추고 동의를 구하고 허락하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들은 신경계가 친밀함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도록 돕습니다. 융은 리비도를 결코 성적인 것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 창의성, 그리고 영성을 통해 흐르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스크린에만 갇힐 때 그것은 반복 속으로 쪼그라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성한 에너지로 존중받을 때 그것은 의미를 향한 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이 영성을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현대 세계는 이 진실을 대부분 잊어버렸습니다. 성은 상품화되었고 그 신비를 박탈당했으며 소비되어야 할 제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포르노그래피는 이러한 상실의 가장 명백한 증상입니다. 그것은 의식 없는 자극, 경외심 없는 강렬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내는 굶주림은 그 뿌리를 파고들면 결국 신성함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오늘날 친밀감의 신성한 차원을 회복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수도원이나 고대 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 짜인 작은 의식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방해 없이 파트너의 눈을 5분간 바라보는 것, 서로를 만지기 전에 함께 5번의 호흡을 하는 것. 이 행위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혁명적입니다. 그것들은 신경계에게 속도를 늦추고 새로움을 쫓는 대신 현존을 맛보도록 다시 가르칩니다. 친밀감의 미래는 2가지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이 끝없는 새로움을 공급하고 우리가 점점 더 고립되는 파편화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인들이 성을 연결의 의식으로 되찾는 갱신의 길입니다. 선택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포르노그래피는 우리에게 그림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숨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욕망을 억압하거나 착취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충만함 속으로 통합되어야 할 에너지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새로운 친밀감의 계약입니다. 행위의 계약이 아니라 진정성의 계약, 몸과 영혼, 그리고 정신이 마침내 만나는 언약입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이 연습을 시도해 보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어떤 욕망이 나를 찾아왔는가? 나는 그것을 존중했는가?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숨었는가? 그리고 내일은 그것을 고립이 아닌 연결 속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당신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명료함에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포르노그래피는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것과의 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심의 원천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친밀감, 창의성, 그리고 온전함을 향해 당신을 안내하는 이정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거울을 마주함으로써 당신은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당신 자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이 투쟁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탐구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가장 어두운 그림자조차도 빛으로 나아가는 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